이상을 지금 획득해 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생산량은 세계 3위지만 재배 면적은 1위라고. 이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프랑스, 스페인의 와인 농가들이 얼마나 힘들게 와인을 재배해 왔는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 재배 면적에 비해서 생산량이 작은 것은 직접적인 이유는요. 관계 시설이 너무나 불충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 면적에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그 인프라가 농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적에 비한 면적 단위 생산량이 낮은 겁니다. 이것이 또한 이제 스페인 와인의 앞으로의 미래의 그 가능성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굉장히 힘들 그 기업화되고 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달리 아직도 스페인 와인은 몇 개의 큰 가문들 그룹을 제외하고는 아까 여러분들은 에보디아처럼 올랑 인구 한 500여 명 되는 5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진짜 정말 깡촌 그 촌동네 그냥 그 노인들과 그 젊은이들이 전 거의 그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오로지 손으로 와인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와이너리들이 아직까지는 거의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들에게는 단순히 가격으로라든가 혹은 그 이전에 했던 그 표준화된 어떤 그런 와인으로 질 수 없는 무궁무진한 어떤 그런 그 어떤 창의성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것을 찾고 탐구해 보는 즐거움이 또 이 스페인 와인에게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그 소개하는 또 다음 지역은 이 리아스 바이삭스 지방인데요. 이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국토지리 시간에 리아스식 해안 배웠죠? 그 리아스식 해안의 리아스가 스페인의 서부, 그러니까 포르투갈 위에 있는 대서양에 닿아 있는 그 지역 이름이에요. 아마 그 저기 뭐지 그 요즘 그 뭐 스페인에 뭐 그 나 그 사람들 제일 기억 못해서 한 달 동안 딥다 걷는 거 있잖아. 그 산티아고 뭐 순례길인가. 아니 왜 그 돈 내고 가서 한 달 내내 걸어? 아니, 뭐 난 이해는 못하겠지만 뭐 그게 대충 이쪽에 와서 끝난다며요. 어. 난 하루당 1,000만 원씩 쳐줘도 나는 못 가. 근데 이 리아스 바익사스 지방은 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마지막 스페인 동네예요. 이 동네가 바로 뭐냐면,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이쪽에 내가 웬만하면 이 리아스의 와인을 오늘 한번 맛보게 해드리게 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좀 이 지역의 와인을 대표하는 이 지역은 주로 놀랍게도 화이트 와인을 하는데 여러분 아까 스페인을 대표하는 화이트 와인 품종이 뭐라 그랬어요? 알바리뇨라고 그랬죠. 바로 그 알바리뇨로 만든 화이트 와인의 그 생산자예요. 마치 이탈리아의 프리울리 주처럼 피노 그리지오가 이제 사실상 그 샤도네이와 쇼비뇽 블랑을 넘어서서 굉장히 강력한 화이트 와인 세계 시장의 화이트 와인을 떠올랐듯이 저는 이제 곧 이 리아스의 알바리뇨 품종의 화이트 와인이 아주 굉장히 그 세계 화이트 와인 시장을 대표하는 그런 와인으로 떠오를 거라고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바리뇨의 화이트 와인들은 특히 해산물 문화권에는 굉장히 잘 맞고 우리나라 같이 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런 곳에서의 우리의 음식들하고도 큰 위화감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또 스페인 특유의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참신한 느낌을 갖고 있는 화이트 와인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저는 꼭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좀 조금 그리고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굉장히 저렴하고 그래서 돈이 안 돼서 한국에 이제 여전히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한국 화이트 와인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런 신규 시장에서 화이트 와인을 수입하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직 인지도도 낮고 화이트 와인 별로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이건 좀 그래서 화이트 와인 수입해서 손해를 본 수입업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또 전반적으로 불황이고 이러니까 더 수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뭐 머지않은 시간에 이 라이스 바이크사스 지방의 알바리뇨 화이트 와인들이 꽤 많이 수입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제가 막 검색을 해봤더니 한 두 군데밖에 없고 하나는 너무 내가 보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지고 하나 정도가 있어서 거기 전화를 했더니 재고가 없대요. 그래서 너무 잘 팔릴 수 없냐 그랬더니 너무 안 팔려서 그냥 땡 처리해버리고 다시는 수입을 안 한다고. 그래서 뭘 갖다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이 화이트 와인을 준비를 못했는데 아마 한 1, 2년 안에는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아스 바이크사스 지방의 알바리뇨 화이트는 한번 머릿속에 좀 담아두었다가 크게 좀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가격적으로도 크게 부담이 없을 와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혹시 또 우리 와인 이 강좌가 끝나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뭐 슈퍼에 장 보러 갔다가 알바리뇨 있으면 한번 사서 한번 먹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루에다라든가 또 특히 이제 이 아주 저 제일 남쪽 걔는 이제 여러분 이제 테이블 와인이 아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와인이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이제 이 주정 강화 와인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트 와인, 포르투갈에서 주로 만드는 포트 와인이고 하나는 쉐리주예요. 둘 다 이제 브랜디, 그러니까 꼬냑을 가지고 섞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포르투갈이 포트 와인의 정말 종주국이라면 쉐리주의 종주국은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비록 지금 제대로 된 테이블 와인들도 다 맛보지 못해서 제가 뭐 쉐리 와인이나 포트 와인까지는 이제 주정 강화 와인들은 아마 끝날 때까지 먹지는 않을 것 같지만 포트 와인은 한번 좀 다음 시간에 먹어볼까. 다음 시간에 디저트 와인이잖아요. 먹어볼까 생각 중이기는 한데 포트 와인을 제대로 된 포트를 마시려면 너무 비싸요. 그래서 하여튼 그냥 요만큼씩이라도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마시는 지식으로 마시면요 갑니다. 이거는 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맛만 볼까 말까 지금 계속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쉐리주의 가장 본고장이 또 스페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2001, 2004, 2005, 2007 이 네 개의 해는 뭐 지역별로 약간의 가감이 있기는 하지만 스페인 와인이 가장 좋았던 해. 특히 스페인 와인은 2004년이 2000년대 최고의 빈티지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와인에 좀 왜냐면 이 이전 스페인 와인은 아마 여러분 국내에서 거의 보기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빈티지는 소용없고 아마 2001년도 거의 보기 어려울 거예요. 이 빈티지 숫자를 잘 생각해 놨다가 혹시 이제 뭐 기왕이면 이왕이라고 똑같은 2000년대 빈티지라도 2004, 2005, 2007, 2001 이 네 개의 빈티지가 스페인 와인의 대표적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빈티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미 앞에 시간에서 조금씩 얘기했습니다만 호주라든가 특히 캘리포니아 그리고 뭐 칠레나 아르헨티나 정도 남아공 비슷하고요. 사실 이런 지역은 크게 빈티지의 차이라는 것은 특별한 홍수나 이런 재난이 있는 해가 아닌 다음에야는 솔직히 그 빈티지라는 건 의미가 없고 그 와인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 숙성을 요구하느냐. 예를 들어서 어차피 대다수의 테이블화는 2년 안에 다 마셔버려야 된다 그랬죠. 올해 둬봐야 식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어느 정도 5년 이상의 숙성을 요구하는 와인이 정도 되려면 그게 호주 와인이든 칠레 와인이든 어떤 와인은 다 비싼 와인들 10만 원은 최소한 넘어가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그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적어도 17년에서 12년 정도의 숙성을 요구하는 와인인데 2010년 빈티지를 깐다. 그거는 바보짓이다 이거야. 차라리 2010년 빈티지밖에 없으면 아니 그 와인을 사가지고 10년 동안 집에 재워놓고 뒤에 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보다 훨씬 싸고 바로 그 시간대에 적합한 와인을 먹는 게 저는 훨씬 낫다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근데 그래서 어떤 해의 빈티지보다는 정말 이 와인에 맞는 충분한 숙성 시간이 있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무슨 해 빈티지를 얘기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바보짓이다 이거야. 왜냐면 비슷비슷하니까 어차피. 그런데 특히 까탈 많은 프랑스 다음에 기후되게 비슷한 이탈리아 스페인은 빈티지의 빈티지의 그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기후가 매년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 와인에 따라서 어떤 빈티지에 따라서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생산량부터 시작해서 가격도 다르고요, 퀄리티도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빈티지의 함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03년 만약에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2003년 빈티지다 라고 하면 이 최악의 해거든요. 이때 완전 거의 재난에 가까운 그 기후대라서 이때 많은 토스카나의 와이너리들이 이른바 리세르바급이나 클라시코급을 만드는 걸 포기했습니다. 퀄리티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주 싼 와인만 만들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또 기적적으로 그 힘든 그 포도를 만든 해에 몇몇 와이너리의 와인들은 최고의 퀄리티를 보이기도 한다 이거 토스카나인데도. 왜? 힘들었기 때문에 와인의 생산량이 평소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 이하로 되어가지고 오히려 포도 하나하나의 응축도가 높아져가지고 생산량은 10분의 1로 줄었지만 그 퀄리티는 훨씬 좋아지는 와이너리도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빈티지가 나쁘다고 꼭 와인이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 다만 와이너리 입장에서는 빈티지가 나쁜 해에는 수입이 주는 건 사실이에요.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마시는 입장에서는 70만 명 만드는 애가 30만 명 나온 거 우리가 뭐하고 무슨 상관이야. 마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나쁘다라는 빈티지가 꼭 그리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빈티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빈티지에 못 만드는 애가 만드는 와인보다는 굉장히 나쁜 빈티지에 정말 잘 만드는 애가 만드는 와인이 훨씬 더 맛있다라는데 제 전재산과 왼쪽 팔목을 걸겠다 이거야. 그래서 빈티지에 꼭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다 잘 만드는 놈의 와인이라는 것을 전제할 때는 당연히 좋은 빈티지의 와인이 더 좋은 그 가격, 더 좋은 퀄리티를 갈 확률이 높다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어요. 가령 실제로 그냥 슈퍼 세컨드 중에 하나인에서 칼 막스가 좋아한 그 생테스테프 마을의 꼬스데스투르넬 같은 와인은요 빈티지에 따라서 좀 약간 나쁜 빈티지가 예를 들어서 한 25만 원 하면 좋은 빈티지는 가령 2006년이 한 25만 원 하면 슈퍼 빈티지는 2005년은 52만 원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왠지 어차피 우리 52만 원이나 26만 원 못 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당연히 25만 원짜리 삽니다.
만약에 사야 된다면 그걸 어차피 뭐 뱃속에 들어와서 없어질 건데 뭐. 근데 52만 원짜리가 꼭 26만 원짜리로 맛있을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52만 원짜리는 훨씬 더 오래 견딘다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 내가 땄을 때 과연 둘 중에 어떤 것이 맛있을 거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저는 그럴 때 아무런 갈등 없이 싼 걸 살 것이다 이거. 그런데 유럽의 빈티지들을 보면요, 다 공통적으로 좋은 해가 있어요. 언제냐면 2005년이다 이거. 보통 부르고뉴, 이 프랑스 안에서도 부르고뉴하고 북쪽의 부르고뉴하고 남쪽의 보르도하고가 거의 같이 좋은 해가 잘 없어요. 이쪽이 좋으면 저쪽이 안 좋고 저쪽이 좋으면 이쪽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2005년은 부르고뉴도 슈퍼 빈티지고 보르도도 슈퍼 빈티지고 스페인도 슈퍼 빈티지고 이탈리아도 슈퍼 빈티지고 하다못해 호주나 저기 칠레도 슈퍼 빈티지예요. 뭐 별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서 보통 보면 2005년이 가장 좋은 해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뭐 브루넬로 디몬탈치노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서는 2004년이 최고의 빈티지라고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2009년이 최고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와인을 만드는 사람은 그 해가 제일 최고 빈티지라고 합니다. 그래야 와인을 팔아먹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다 상술인데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볼 때 인류 역사상 최대의 빈티지가 있다면 2009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2000년대에는 이제 2000년, 2005년, 2009년 뭐 이런 해가 될 텐데요. 보르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 2009년 예를 들어서 샤토마고와 2002년 샤토마고가 있는데 가격은 거의 1.5배나 2배쯤 될 거예요. 2009년이 훨씬 비쌀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가스 마셔야 돼요 오늘. 어떤 거 사겠습니까? 싼 걸 사는데 얘가 왜? 그게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제 지금 기준으로 하면 2002년이면 12년 전이잖아요. 이제 마고 정도의 퀄리티의 와인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제 숙성이 이제 막 들어갔을 때이기 때문이다 이거. 근데 2009년에 아무리 슈퍼 빈티지는 뭐하냐고. 그러니까 시대 물방울식으로 하자면 그건 영아 사례다 이거야. 2009년 빈티지는 더 좋았기 때문에 최소한 2029년 정도가 되어야 딸만 마고를 마실 만한 때가 되건데 그때까지 내가 살았다는 보장이 어디냐고. 그래서 와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2009년을 사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고의 뭐 예를 들어서 뭐 82년 빈티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경매에서도 지금 뭐 3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와인 한 병에 그 아까 말했던 그 에미타주 라샤펠 같은 그 풀자블렌의 론 와인 같은 경우가 저 기절했어요. 최근 경매가 보고 14,000불의 경매가 되는 걸 보고 90년 빈티지면 이제 한참 딱 먹는 와인이란 말이야. 근데 정말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아마 여기 금융계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진짜 와인 펀드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얘들 완전히 와인을 무슨 주식 거래하듯이 한다 이거야. 뭐 그렇게 하실 거라면 2009년을 사서 20년 뒤에 아마 그 한 작게는 20배, 크게는 뭐 한 50배 정도로 팔 수도 있겠죠.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충분히 해볼 만한 여유, 한 30년 정도 묵혀둘 수 있는 여유 자금만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거대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이 막 어떤 와인이 20년 뒤에 정말 그 진정한 어떤 그 밸류의 포텐셜을 발휘할 것인가를 두고
치밀하게 이제 분석. 근데 어떤 거는 이제 개망하기도 해요. 20년 뒤에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까먹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오르지 않는 와인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투자를 뭐 굳이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럴 돈이 있는 분이 별로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므로 우리는 오늘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와인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와인이다.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와인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와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비록 아주 스키핑 중에서도 스키핑의 수준이지만 그래도 프랑스,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신대륙과 다시 유럽의 스페인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주 전 세계의 레드 와인들을 한 번씩 쭉 다 마셔봤어요. 여러분이 마셔본 와인이 물론 그 나라의 와인을 대표하는 와인이 될 수도 없고 그냥 그나마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가격대에서 우리나라에서 입수할 수 있는 그래도 가장 좀 대표성을 가진 와인을 제가 고른답시고 골랐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도 그 와인들마다 다 이렇게 기호와 입장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한 종류를 마셨건 몇 종류를 마셨건 간에 자신의 기호는 레드 와인에 한해서예요. 화이트 와인하고 저 스파클링 빼고 레드 와인에 관해서 자신의 기호가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와인들이 있다면 어떤 와인들입니까? 하면 그냥 한번 대충 얘기해 볼까요? 자, 나는 프랑스 와인 중에서도 부르고뉴 와인, 뭐 기억도 안 날 것 같아. 피노누아 기억나십니까? 예, 알사스에서 부르고뉴는 아니고 알사스의 피노누아지만 그게 제일 나는 레드 와인 중에 제일 낫다.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계시네. 사실은 우리가 마신 와인 중에 점수가 제일 높은 와인이었어요. 그 와인이. 나는 보르도 와인이 나한테 맞았다. 레드 와인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건데 내 선택이 잘못됐나 봐. 자, 나는 이탈리아 와인이 제일 맙니다. 특히 그 이탈리아 와인 중에서도 저 피에몬테의 그 돌체토 와인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 오케이. 그 끼오네티 그리고 제일 쌌다고 했지만 나는 그 이탈리아의 까사마타 토스카나의 와인이 제일 맛있었다. 난 남아공의 와인이 피노타주가 제일 맛있었다. 예, 여기도 계시는군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미쿡이 제일 맛있었다. 오히려 작네. 미국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아니다, 나는 아르헨티나의 말베그 와인이 맛있었다. 웬걸 나는 호주의 시라즈 와인이 맛있었다. 이게 사실 이건 좀 불공정한 경쟁이에요. 이건 왜냐면 가격대에 맞춰서 하면은 아마 이거 아무도 안 들 거야. 사실 호주의 파머스를 제일 압도적으로 유리한 건 나는 스페인 와인이 쭉 마셔보니까 오늘 마신 스페인 와인이 제일 맛있었다. 다 여러분 지금 확인해서 잘 있지만 뭐 하나가 압도적인 게 없고 사람마다 이렇게 다 고리고리 남아공만 빼고 남아공만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남아공만 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남아공에 진짜 죽이는 걸 갖다가 그 만델라 형을 위해서라도 죽이는 와인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사실 참 그래요. 사실 제가 그날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남아공 와인은 진짜 제가 여러분 많이 보내버리려고 작정한 와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와인이 불행하게도 수입이 중단이 됐어. 안 팔려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별로 사실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그이 페어뷰의 와인을 어쩔 수 없이 대체했는데 역시 반응이 좀 별로였어요. 아 근데 뭐 남아공정들 제가 보면은 굉장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몇백 년도 안 되는 여러분들의 기호가 너무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기호를 바탕으로 계속 있잖아요. 아 내가 만약 미국 와인을 꽂혔다. 내가 뭐 아르헨티나 와인을 꽂혔다. 내가 이탈리아 와인을 꽂혔다. 내가 스페인 와인을 꽂혔다. 그러면 똑같은 3만 원이나 2만 원을 내고 와인을 한 병 살 거면 한번 좀 그 한쪽으로 왜냐하면 이 세계 이 많은 나라에 이 많은 종류의 와인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건 바보짓이다 이거야. 근데 한 1년 정도는 정말 이것저것 한번 싼 와인이라고 할지라도 한 나라 한 지역을 한번 쫙 탐내보고 그 나라에 있는 와인들을 이것저것 막 검색도 해보고 아 참 여러분 만약에 와인을 검색하고 싶으면 와인 검색하는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한국어로 된 사이트 중에서 그나마 한국에 수입되어 있는 와인을 거의 90% 이상 다루고 있는 그 사이트는 wine21.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내가 첫날부터 알려 준다는 게 그냥 wine21.com이에요. 예, 뭐 저기 뭐 로그인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들어서 거기 보면 파워 검색 열기 해가지고 검색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수입상도 나와 있지만 수입상은 개인한테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검색을 해서 이 와인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동네에서 사지 않으면 동네에 있는 자기가 살 수 있는 와인 파는 가게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못 산다라는 그런 굉장히 아픔이 있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상 우리가 그 먹는 테이스팅하는 마지막 이제 디저트 와인을 내 시간을 갖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모두 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